뛰어난 선생님이랑 또 가야지. 최소 같은데. 그래. 그쪽 타이밍 좋아. 67. 어. 하나 의견 한번 구해봅시다. 진도가 생각만큼 빨리빨리 나가지가 않아. 짐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도 수업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 왜냐면 내 생각보다 진도가 지금 안 나가는데 기점을 3월달로 잡아보면은 3월달까지 진도를 다 끝내고 싶은데 수원은 끝낼 수 있는데 수투를 못 끝내니까. 수트를 저희가 저 수트 시간 주말에 와야 되는데 주말에 토요일 잠깐 그거는 너랑 나랑 카톡으로 너가 되는 시간을 한번 깔아보자. 네가 되는 시간을 다 듣고 내가 되는 시간을 한번 해서 효과적인 시간표를 만들어보자. 그 주말에 하는 건 나도 주말에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주말에 좀 일이 생기는 거잖아 평소보다. 뭔가 잘 주말에 뭐 할 건데요? 진도 아니면 수트로 같이 나가든가. 그건 에바예요. 저 자살할 거예요. 자 봐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진 않지만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야? 누가 제일 컸으면 누가 제일 작았으면 하는 겁니까? y 값이죠. y 값은 그래프의 무엇이기도 하고 높낮이이기도 하지. 예. 그러면 최대값을 구한다는 건 그래프의 제일 높았을 때 그 높이는 얼마냐, 최소값은 그래프가 제일 낮았을 때 그 높이는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지수함수가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대 최소로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미치를보다 크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미치 만약에 1보다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면 돼? 지수가 커질수록 값은 커지죠. 증가함수니까. 그러면 나는 최대값 구하고 싶으면 최대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지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때는 지수를 최대한 끄집어 내리면 되겠죠. 미치를보다 클 때는. 근데 미치를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최대를 구하고 싶으면 지수를 끄집어 내리면 되겠지. 최대를 구하고 싶을 때. 왜냐면 지수가 작아질수록 커지니까요. 미치를보다 작을 때. 안 곱해야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수가 제일 컸을 때 되려 최소값을 갖는다. 반대가 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그리고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자, 다른 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에서 공략을 합니다. 자, 봐봐. 그러면 이건 시험 문제에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 상식이지. 이거를 모르면 뒤에 걸 할 수가 없어.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뭘 봐야 돼?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밑이 제일 중요해. 얘 밑이 얼마야? 3이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 밑이1보다 크네. 지수가 커질수록 최대값이고 지수가 작아질수록 최소값이겠네. 그럼 지수가 누구야? x 플러스 2죠? 너를 최대한 키우는 건 x가 1일 때겠네. 그치?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27이 최대값이 될 거고, 야 지수가 제일 작아지려면 x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그러면 3의 0제곱 1이 최소값이 되겠지. 이렇게 알고리즘이 가는 이유는 미치보다 크기 때문이고, 얘는 조심해야 돼. 이걸 대칭이동해서 생각해도 되지만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게 실수를 좀 덜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2의 1제곱은 2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 넌 미치일보다 작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수가 커진다면, 이 지수가 커진다면 넌 최소값이겠네.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겠죠? 이것이 바로 뭐야? 제일 큰 값을 집어넣었지만 최소라는 얘기고, 내가 여기다 제일 작은 값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제일 큰 값 집어넣었는데 최소고 막 최대고 막 바뀌어. 그것은 누가 바꾸는 거야? 미치일보다 크냐 작냐의 유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뭐가 골아파야 돼? 아, 선생님, 씨발, 얘는 4의 x제곱이고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인 건 알겠는데 미치 두 개인데?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아니죠. 얘는 x제곱 x제곱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3분의 4의 x제곱으로 때려 묶을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상황이야? 쌤요, 우리 밑 1보다 큽니다. 그래?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 지수를 제일 크게 하면 이것은 뭐야? 최대가 되는 거고, 지수를 제일 작게 하면 얘는 최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번 페이지는 무슨 문제를 봤을 뿐이다? 밑이 1보다 크니 작니를 얘기했던 것 뿐이다. 자, 확인 체크도 여러분들 안 시킵니다. 너무 쉬우니까.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된다는 약간 압박감도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희 로감수도 다 끝나면은 수업 끝이에요. 그럼 이치열 선생님 상학함수로 끝내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끝나고 여러분들 수2가 끝나면, 여러분들 수2까지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수업이 하나 더 생깁니다. 무조건. 수트에는 뭐뭐 있어요? 미분과 적분. 왜 끝이에요? 문과생들 미분과 적분 배우면 끝인데, 그럼 확률 통계가 있죠. 그거는 제 전문. 확률 통계는 기본으로 끝나는 건데, 아무튼 수2가 끝나면 준철이 형이 수2가 끝나든 너네가 뭐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셋 중에 한 사람이라도 수2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입이 돼? 일요일날 수업인 실전 모의고사 수업에 투입이 됩니다.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실제로 백분을 재고 실제로 모의고사 모양으로 세팅이 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작년 얘기를 해주면 그 모의고사 문제는 모의고사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세팅은 모의고사랑 똑같은데 너희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수준이 떨어진 모의고사로 세팅된 문제를 보게 되죠. 그 대신에 그 시험은 수능 보는 전범위가 될 겁니다. 그 대신에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고3 애들도 보게 되죠. 민재, 준재, 뭐 1등급 맞는 형아들, 영석고에서 1등급 맞는 형아, 그런 사람들이 같이 시험에 투입되게 되니까 쉬운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고3 문제 나와요. 네? 고3 문제. 고3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그러면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민재, 준재 형아들은 나 78점 맞았어, 85점 맞았어 할 때 이제 준철이 나는 26점 맞았어, 태수는 나 23점. 너 잘했니? 난 한 자리 쓴데 이러면서 형제 8점. 나 앞장에 1, 2, 3번 2점짜리 3개 맞았잖아. 그러면서 뭐하라고 좀 긴장감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노리는 건 뭐예요? 수열 많이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간 것들은 까먹고 계속 여기서 새로운 것만 넣을 거 아니야. 그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복습하게 되는 부분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내가 부딪히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내 실력이 현재 이렇구나 라는 상황을 매주 알고 가라는 얘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몇 점을 맞느냐를 아는 건 너네들한테 큰 의미가 없어. 너네는 이제 고2인데 고3한테는 의미가 있어. 지금 현재 나의 점수가. 그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 대신에 너도 안 배운 게 많으니까 내가 거기서 중요한 게 내 점수가 중요한 거라기보다 내가 수열을 배웠는데 수열에서 기출문제가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지수함수 로감수를 배웠는데
거기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나갔던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얘기죠. 3월에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간은 많지만 이제 너희들은 점수보다는 어떤 거에 모의고사를 실전에 체험을 해본다라는 느낌보다는 너희들은 뭐 하라는 얘기야? 지나갔던 과거에 아 맞다 수열에 이런 것도 있었지. 아 상학함수 이런 것도 있었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네요. 어? 편해지는 게. 뭐가? 그러니까 이제 아 주말에 수업이 없고. 그 대신에 너무 배운 게 없으면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아 들어도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너무 없어. 근데 1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는 것도 고욕이죠. 시간 낭비고.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이제 지금 고3 애들은 다 끝났어요. 수원, 수투, 확률 통계까지 진도가 다 끝났어. 지금 얘네들이 고3 애들은 통계 이제 조금 한 수업 한 5번 하면 끝나거든요. 걔네 수업 5번 하면 끝나면 걔네 이제 모의고사 시작이야. 그럼 일요일날 수업 시작이거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냥 보는 모의고사인데 총 복습인데 너희들도 묻어서 보라 이거죠. 너희들을 알아라. 그럼 이제 영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끔 하시잖아요. 막 영어는 무학년제니까 막 이렇잖아. 막 빡소리 막 작년에 빡소리라는 여자애가 막 고3 형아들 오빠들을 막 이겨버리고.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수학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자기의 그 높이를 체감하시고 그래야지 공부하는데 조금 더 루즈함이 없어질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데 이 형아는 공부의 마지막이야. 왜? 나는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건 겨울방학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학교 다니면서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계약해서 학교 다니면 얼마나 바쁘겠니. 무슨 시간이 있어. 몸이 더 피곤하고 할 텐데. 그러면 형아는 시간이 없는 게 확실히 맞아. 그럼 너네는 우리 시간이 존나 많나? 너네도 겨울방학은 2번밖에 없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과 다음에 한 번 더. 그거밖에 없는데 너무 여유로우시면 안 돼요. 너무 여유로울 수 있지. 나 고1인데 벌써 고3 모의고사 보면 3등급 맞는데. 이러면 여유로울 수가 있는데 당신들 안 그러시죠? 이제 춘철살이네. 그러면 이제 여유로우실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잘한다 하니까 내가 그냥 슬슬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부모 입장에 자기 새끼가 애써 막 참아가며 공부하고 있으면 너무 예쁘죠. 기특하고. 근데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예쁘게만 보이진 않지. 자, 아주 기본은 미치어보다 클 때 지수가 크면 최대고 작으면 최소라는 얘기고 미치어보다 작으면 지수가 작을 때 최대라는 얘기고 최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바로 틀어져 버려. 그건 너무 기본이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그건 지수함수 처음에 배웠을 때부터 상식적인 얘기고요. 지금 얘인데 이렇게 모양을 딱 봤을 때 얘는 여기도 지수가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노는 거라면 얘네 둘이 독립이라면 상관이 없는 애들이라면 따로 계산하면 되는데 얘네 지금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생각해봐. 쓸데없는 일이긴 한데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고. 그러면 이럴 때 최대는 언제 올 거고 최소는 언제일 거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선생님 4의 x제곱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x제곱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수학적인 기술을 발휘하라고 하는 거야? 너 치환해줘. 상학함수에서 이미 치환했을 거예요. 그죠? 상학함수도 금방 치환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치환한 2의 x제곱을 내가 a라고 치환할 건데 삼각함수에서도 선생님 sin x를 a라고 치환하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주면 너네 잘못 배운 거야. sin x를 a라고 치환하면 a는 뭐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지. 그치? 치환을 했으면 그 문자의 범위, 걔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할 건데 그럼 이 a라는 문자의 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일까? 실수 전체면 안 써줘도 돼.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거든? 뭘 이미 배웠어?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이 그래프를 중요하게 얘기한 게 있죠. 지수함수는 기본적인 모양의 지수함수는 0보다 작아지거나 0이 되지 않는다. 여기 점근선이 떡하고 지키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지수함수는 우리가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야, 너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한대. sin x를 치환하거나 코사인 x를 치환하면 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수함수를 치환하면 지수함수는 0보다 커야 된대라고 하는 이런 범위가 문제에서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도 생겨야 돼. 그런데 얘는 이런 내용이 더 있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더 있네요. 저 x 전부 다 볼 거 아니고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지수함수 내가 치환한 2의 x제곱이 뭐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쌤 그러면 a가 2의 x제곱인데 2의 x제곱은요 x가 이게 미치일보다 크니까 x가 0일 때가 제일 작겠네요. 그럼 2의 0제곱은 얼마예요? 얘는 아무리 못해도 1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 다음에 x가 제일 클 때가 얼마예요? 2죠.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서 얘 때문에 더 나아가서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이게 a인데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면 쌤, 지금 제가 이거 a로 치환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치환하면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예요. 이거 몇 차 함수야? 고1 때 나오는 2차 함수야. 이게 2차 함수인데요. 제가 a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이래요. 그럼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니? 빠라바라바? 모르겠네요. 어? 모르겠네요. 대칭축. 이 얘기 처음 안 할 텐데. 처음은 아니고.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칭축인데 나 이런 건 이제 그만 써주고 싶은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으면 2차 함수는 이렇게 포물선이잖아. 어? 그러면 대칭축은 어떻게 돼?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제일 중요해. 자, 지금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할 때 계속 치환하면 2차 함수 뜰 거거든? 너네 삼각함수 치환해도 계속 2차 함수 뜰 텐데. 그럼 그 2차 함수도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이걸 이렇게 써서 구하면 안 돼, 사실. 1이야. 그냥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두고 하냐면 여기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가 제일 많잖아요. 그럼 대칭축 구하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여기 있는 숫자를 2로 나누고 부호를 바꿔. 그렇게 2로 나누고 부호를 바꿔. a가 대부분 1이니까. 그래서 얘가 1인 걸 금방 구해내는데 그럼 여기 대칭축이 얼마야? 1이죠?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니까 1부터 4까지만 볼 거니까 내가 그래프를 보는 자리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얼마가 되는 상황? 4가 되는 상황까지만 보겠죠. 그럼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네. 최대값은 그래프가 제일 높아지는 애. 그럼 a가 얼마일 때야? a가 4일 때죠? 그럼 요 식에다가 a에다가 얼마를 때려 넣어? 저기에다가 a에다가 4를 때려 넣으면 말이야 어떻게 되냐면 16-8이야. 그래서 요거 최대값은 여기서 y값은 8이야. 그럼 그래프가 제일 낮게 그려지는 때는 언제야? a가 1일 때죠? a가 1일 때니까 여기 a에다 1을 때려 넣으면 어떻게 돼? a가 1일 때는 1-2니까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가 최소값입니다. 근데
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아, 전 2차 함수를 못해서요. 있잖아요. 2차 함수를 기억해야 되는 건, 그래, 아주 기본적인 건 뭐니? 아, 언제 아래로 블록이고 언제 위로 블록인지는 알아야 돼.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내가 누굴 구할 수 있어야 돼? 대칭축만 구할 수 있으면 돼. 그럼 끝이야. 어느 정도는. 근데 나중에 어려워지면 대칭축이 미지수로 나오고 막 이러면 복잡해지는데, 절대값이 뜨고 막 이러면 복잡해지는데, 지금은 아무런 그런 내용은 안 나와. 한동안 그냥 누구만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이잖아, 대칭축이 얼마잖아,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다. 바운더리를 쳐주는 거야. 내가 네가 불안해할까봐. 마음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내가 2차 함수 모르는 게 있을 거야 이러면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은 부탁하거든요. 자, 그러면 85번에 1번 한번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근데 범위를 구하는 거를 제대로 모르겠는데. 지금 봐. 시험 문제가 얘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바꿨어. 그러고 나서 뭐가 발견돼야 되냐면, 2의 x제곱, 2의 x제곱이 자꾸 똑같은 게 나온다. 치환을 했어. 근데 이 2의 x제곱을 치환했을 때, 2의 x제곱을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2의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지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니었어. 그렇게 알고 나서 근데 선생님 저 x값의 범위가 있어요. 봐봐. 이 x값의 범위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사용해야 되는데 너가 이거를 a라고 치환해버리는 순간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돼버려? 이런 식이 돼버리지. 근데 이 식에는 x라는 문자가 있어 없어? x의 범위가 있는데 여기 x라는 문자가 없어. 그러면 난 뭘 해야 되냐면, 쌤 여기 x라는 문자가 있어서 x의 값의 범위가 나왔는데 저는 식이 a라는 문자로밖에 없어요. x는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의 값의 범위로 누구의 값의 범위를 찾아야 돼? a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A를 치환했던 거 다시 풀고서.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쉬워서 쉽게 나오는 거지. 문제 이상한 거 나오면. 그쵸. 물론 치환이라는 과정은 항상 생략될 수 있어요. 나는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 하면 사실 치환 안 하고도 풀어. 이거 안 하고도 푸는데 사실은 근데 치환은 좋은 습관이에요. 자기가 초보자일 때.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바꾸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가 나오는 거에 대한 식이 있어요? 식이요? 네. 그냥 여기에요. 이렇게 되고 A 값의 범위가 요거예요. 근데 이 2차 함수의 최소 그래프를 그리려면 대칭축이 얼마예요? 2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선생님 대칭축이 2니까 대칭축에 제일 가까웠을 때가 최소예요. 그쵸? 대칭축에 가까워질수록 내려가잖아요.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커지고요. 그러면 지금 대칭축이 얼만데 2인데 요 범위에서 2랑 제일 가까운 건 누구예요? 요 2를 요 범위가 포함을 하고 있죠. 요 범위 안에 2가 있잖아. 그러면 요 대칭축이 2랑 제일 가까워야 되니까 A가 2일 때 제일 밑바닥이겠죠. 대칭축이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마이너스 2 a가 얼마야? 요 앞에 있는 거죠. 이게 1이지. 그 다음에 b가 요거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바꾸면 2분의 4잖아요.
대칭축이 2고 이 그래프의 모양을 봐야지. 이 모양을 봤을 때 그래프의 제일 밑바닥이 최소값이고 그래프의 제일 위에가 최대값이죠. 그죠? 무조건 이 끄트머리를 집어넣으면 최대 최소가 나오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래프를 그리고 상황을 보던지. 더 연습하고 싶지만 뭐 스스로 공부해서 안 되는 건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이거 3분의 1이랑 2예요, 답이? 아니요. 그걸 대입한 값. 하는 거예요. 대입한 값.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도는 조금 더 이제 아까보다 적죠. 좀 크게 써놓을 게 필요해서 여기서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이 문제를 풀 때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 밑이죠. 그죠? 요 밑을 보고서 내가 밑이 1보다 크네. 그죠? 밑이 1보다 큰데 최대값에서 얘기하고 싶대요. 최대값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니까 최대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밑이 1보다 크니까 너 지수가 최대로 커져야 되겠다. 지수가 최대로 커져야 최대값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고 났더니 야, 네가 말하는 지수라는 녀석이 여기서 누구냐? 내가 말하는 지수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야. 그래? 이 지수가 몇 차 함수네? 2차 함수네. 나 이 지수가 2차 함수야. 그럼 지수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넌 뭘 구해야 돼?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네. 그러네. 그럼 우리 이 그래프 좀 볼까? 라고 이 그래프를 본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더니 대칭축이 제일 중요했던 거지. 대칭축이 이게 얼마야? 1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 지수라는 녀석을 그래프로 그려보니 여기가 x가 1인 요런 2차 함수야. 근데 따로 x값의 범위가 없어. 그지? x값의 범위가 없으니까 x가 1일 때 네가 제일 커지겠구나. 위로 블록인 건 여기가 마이너스가, 여기에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위로 블록이고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면 아래로 블록.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지수가 최대가 되려고 하는 것은 x가 1일 때예요, 쌤. 그러니까 x가 1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럼 x가 1일 때 네가 말하는 이 지수값은 얼만데? 1 집어넣으면 마일 2니까 그러면 지수는 얼마가 돼요? 최대가? 3이 최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지수가 3이 최대가 되니까 야, 너 이 씨방새끼야, 네가 제일 클 때가 3이야. 그래? 그럼 이 문제의 진짜 최대값은 얼마니? 2의 세제곱 8이 진짜 최대값이죠. 그럴 때 최대값 얼마 나와? 8 나와. 이렇게 흘러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밑이 1보다 작았다면, 밑이 1보다 작았다면 어떻게 흘러갔을까? 야, 밑이 1보다 작은데 나 누구 구해야 돼? 나 최대값 구해야 돼.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지수 함수를 해서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었어야 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주철아, 힘내. 이해했어요. 하나 더 하고 갈게. 지금 얘가 무슨 모습이야?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얘는 위의 문제랑 달라진 게 뭐밖에 없어? 밑이 1보다 작아, 이런 거지. 그럼 이거는 거의 복습처럼 느껴져야 돼. 선생님, 함수식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야, 너 밑이 1보다 작다, 귀엽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너 최대값 최소값 다 구해달라는데
그럼 내가 최대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야, 나 지수가 최소가 돼야 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나 지수가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돼. 이런 상황이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얘 때문이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한다는 그 지수 누구야? 얘. 그죠? 그럼 이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얘 대칭축 얼마니? 3. 오, 너 이렇게 돼가지고 너 대칭축이 3이더라. 이거 삼각함수에서도 필요하다. 반드시. 너 3인데 있잖아. 요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x값의 범위가 있어. x값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1부터 4까지지. 나 그러면 이 그래프 전체를 다 보자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에 어디만 볼 거냐면 3에서 한 칸, 두 칸, 여기서 1부터 4까지 여기서 한 칸. 나 여기까지에만 보겠대. 나 다른 그래프를 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죠? 그럼 이 그래프가 제일 높아지는 것은 언제야? 나 이게 최대가 되는 거는 x가 얼마일 때야? 3일 때야. x가 3일 때 이 지수는 얼마가 되는데? 3 집어넣으면 마구 18, 8 빼니까 얼마니? 1. 1이겠죠. 너는 최대가 1이네. 그럼 이 그래프가 제일 낮아질 때는 언제야? 2, 1. 여기보단 여기겠죠? 여기서 한 칸밖에 안 가고 여기서 두 칸 가니까. 그러면 나는 x가 얼마일 때가 지수가 최소야? 나 x가 1일 때 지수가 최소인데, 그럼 그 최소가 얼만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1 마 6, 6 마 8이니까 마 3이겠죠. 맞아? 네. 그러면 선생님 끝났어요. 그러면 이 지수가 최소가 마 3이니까 4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에요. 그럼 4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은 결국 4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64겠네. 최대값은. 그럼 최소값은 얼마야? 선생님 지수가 1일 때인데. 그래? 그러면 얘는 4분의 1에 1제곱이겠네. 그러면은 최소값은 얼마다? 4분의 1이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이제 본인이 작업하셔야죠. 하나만 해보시는데 많이 해볼 시간 없고 88번에 2번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빨리 해볼게. 거의 다 했다니까. 미치일보다 작아, 그지? 그러면은 지수가 뭐일 때? 지수가 제일 클 때 최소죠? 지수가 제일 작을 때 최대고. 근데 지수함수 저거 그려보니까 어때요? 대칭축이 2죠?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1부터 4까지니까,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최대야? 2를 집어넣으면 최대네? 네.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니? 4, 8, 마 7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최대일 때가 얼마? 마 3. 지수가 최대일 때 마 3이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얼마야? 8이겠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일 작은 건 얘가 얼마일 때야? x가 4일 텐데 4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7이죠. 그럼 2분의 1의 마이너스 7제곱은 2의 7제곱이라서 128이겠죠. 왜? 너무 잘했어? 잘했어. 사람 부지런했어요. 자,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단원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어. 근데 절대부등식을 다 까먹어도 돼. 심지어 절대부등식이 뭔지도 까먹어도 되지만 그 단원에서 단 하나는 남겨놔야 돼. 수능을 보기 위해서. 맞아. 자, 이 산술기하 평균이랑 같이 배울 때
누구랑 같이 배우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랑 같이 배우거든.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있어. 절대 부등식에서 산술기하 평균이랑 같이 배우는 게 있는데 내가 가르칠 때 뭐라 그랬냐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요번 학교 시험이 끝나거든. 콜라당 까먹어. 산술기하 평균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라고 했어. 그러면 이 산술기하 평균을 사실은 수식은 어렵지 않아. 이 산술기하 평균을 기억하는 것은 A랑 B가 모두 다 양수일 때 A 더하기 B가 항상 누구보다 크더라?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더라. 잠깐만. 그다고 그러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자, 산술기하 평균 수식은 이래. 근데 A랑 B가 둘 다 양수여야 돼. 그러면 봐. 아무리 내가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언제 쓰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 중요한 건 이 수식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고 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언제 이 수식을 꺼내서 사용할 거냐. 언제 꺼내서 사용할 거냐면 이게 중요하다.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 사실은 이거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절대부등식을 너네 한 달 동안 배워. 학교에서 이제 진도 나갈 때, 그러니까 학원에서 원래 진도 나갈 때.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하나야.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어떤 양수가 있고 어떤 양수가 있는데 걔네들을 합쳤을 때 최소값이 얼마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머릿속에서 뭐가 띵 해야 돼? 산술기하 평균에서 꺼내 써야 된다라고 띵 해야 돼. 근데 그 수식은 이거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봐봐. 이게 왜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이 되냐면 야, 너랑 더한 것은 아무리 못해도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랬어. 내가 수학이랑 영어 시험 봤는데 그 점수의 합계가 아무리 못해도 199점이래. 그러면 그 값의 최소값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아무리 못해도 얘가 된다라는 거니까 얘의 최소값은 이거야. 그러면 사실 여기 부등호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이 수식이네. 그치?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 수식은 이거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해두자. 뭐? 선생님, 부등호일 때가 최소가 아니고 등호일 때가 최소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얘네가 등호가 돼요? 언제 등호가 되냐면 요 더해야 되는 값과 요 더해야 되는 값이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가 돼요. 그러면 조금 편법으로 이 문제를 풀면 선생님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데 이거의 최소값이 6이랍니다.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이 6이 되는 건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일 때야? 네가 3이고 얘가 3일 때. 같을 때 등호가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 오늘 아마 이거 하고 밑에 거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끝날 것 같은 게 문제야. 뭐지? 자. 막 수업을 어떻게 하고 싶은 줄 알아 너네랑은? 너네는 나랑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 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너네랑 수업하면 이게 90분짜리가 아니라 180분짜리였어.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내 마음도 바쁜데 자꾸 시간이 이거 내용을 끊어. 자, 해볼게. 선생님, 지수함수 단원이랑은요 산술기하 평균이랑은요 엄청 친해요. 얘네들이 왜 프렌들리할까? 왜 프렌들리하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면 사전 조건이 뭐였어?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게 사전 조건인데 지수함수 A의 X제곱 아무것도 가하지 않은 순수의 지수함수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지? 반드시 0보다 크다 그랬죠? 지수함수 한 덩어리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사전 조건을 무조건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라는 조건은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야. 뭐 양수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문제를 읽는 사람이 문제를 읽는 우리가 너 더하기 너의 최소값이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파지티브 더하기 파지티브야? 그지? 그거의 미니멈이야?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돼. 이게 떠올랐다면 이 문제는 진짜 짧아. 왜? 선생님 2의 x제곱 이거 다시 정리하면 뭘까요?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죠. 네. 양수 더하기 양수의 산술기하 평균은 2 루트 2의 x제곱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아니 그냥 마이너스 x제곱 쓸게.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2 루트 2가 되네. 이놈의 최소값은 요겁니다. 그리고 끝나죠. 아, 지수함수는 양수지?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아, 두 양수의 합의 최소는 산술기하지? 그리고 끝나면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가 모두 낼 수도 있어? 쌤! 이 문제가 최소값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다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x가 얼마일 때 그러면 x가 얼마일 때일까? 아까 산술기하 평균은 요거 등호일 때라 그랬죠? 이 등호가 될 조건이 뭐라 그랬어? 얘랑 얘랑 똑같을 때지. 똑같은 두 개의 값을 합쳐서 2루트 2가 나왔다면 요거 하나의 값은 얼마겠어요? 루트 2겠죠? 네. 그럼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 아니야? 그럼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야?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죠. 그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너 왜 내 거 망가뜨려? 망가뜨린 게 아니고 써가지고. 왜 내 거 다 써? 뭐라고요? 왜 내 거 다 써? 그런 게 아니고 저 성분 났어요 이거 빨간색. 맞아. 왠지 안 나온다 했어. 수능에서 한 번 나왔고요. 모의고사에서 한 번 나왔어요. 총 2번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집에서. 그 다음에 사관학교에서 조금 나왔었고요. 전투가 나왔어. 무슨 사관학교인지 모르겠어요. 경찰대인지 육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한 번씩 나왔던 문제인데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작업인데 사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요. 한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건 알아야 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죠. 이게 중간 과정에 나오는데 이걸 생소해 할까봐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인데. 이거를 그냥 일반화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ab는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이 공식이잖아요. 이 공식을 서로 역수관계로 써놓은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이 문제는 치환해서 풀 건데 똑같은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게 없는데 이걸 왜 치환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요 4의 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이렇게 바꿔 써볼게. 2의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이것도 누구의 제곱 더하기 누구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쌤 이거는요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에 전체 제곱 빼기 2의 x제곱에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이게 요걸 이 공식으로 쓴 거죠. 그러면 얘가 날라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요거는요 요 앞대가리 얘네는 누구예요?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빼기 2예요. 그죠? 그럼 봐봐.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죠? 이거랑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네.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럼 나는 뭐 할 거야? 쌤, 저희 이거 A라고 치환하시죠. A라고 치환하면 얘는 뭐로 바뀌는 거니? A 제곱 빼기 2로 바뀌는 거지. 요거니까. 이게 A니까. 이걸 A라고 치환했으니까. A 제곱 빼기 2인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쌤, 저희는요, 얘가 A인데요. 이걸 다시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네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야? 항상 2차 함수를 계산할 때 뭐 해야 돼? 치환, 2차 함수가 아니라 뭔가 치환을 하면 그 치환한 문자의 범위 재설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범위 재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쌤, 저희가 치환한 요거 A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따로 범위가 없을까요? 범위가 있어요. 방금 전에 풀었죠. 방금 위에서 푼 거죠.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요,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고 얘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선생님, 얘는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최소값이 2예요. 근데 우리가 얘를 A라고 치환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 문제를 다 정리하면 이제 뭐만 남은 거야? 싸그리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나 요거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나는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더라?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곱셈 공식도 쓰고 내가 치환한 거를 산술기하 평균도 쓰고, 그래서 만들어진 가장 마지막에 예쁜 모습이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끝났어. 땡큐야. 왜 뭐가 땡큐야? 2차 함수 대칭축 1이잖아. 아래로 블록이잖아. 얘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여기 대칭축이 얼마겠어? 이건 A가 1이겠네. 근데 내가 그리고 싶은 부분은 어디야? A가 2보다 클 때만 그리고 싶어. 그럼 A가 2보다 큰 지역은 어디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쯤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네. 그죠? 2보다 클 때니까.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누구겠어? 그래프가 제일 낮게 그려지는 부분은 A가 2일 때인 거죠. A가 2일 때가 제일 낮으니까 여기다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수능에서 나왔고, 뭐에서 나왔어? 육사에서 나왔나? 경찰대에서 나왔나? 기억은 안 나? 나왔고, 그때 모두 다 4점짜리였습니다. 응? 4점짜리. 맞춰야만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됐나요? RPM에도 여러 문제 있으니까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 열심히 복습하고 영상을 안 돼서 영상을 시청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기 위해서, 안 되는 사람이 영상을 시청, 되는 사람은 안 봐도 되죠. A가 1일 때 최소지만 A 값의 범위가 얼마예요? 2보다 크거나 이쪽을 A에다 1을 대입할 수가 없죠. 이 문제를 테스트로 내겠습니다. 아득바득 외워서라도.